여러분, 오가피라고 하면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명성이 그냥 오래된 믿음 같은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전통의학의 기록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입증되는지, 그 융합의 현장에서 오가피의 진짜 가치를 함께 재발견해 보시죠.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1596년에 나온 본초 강목의 이 기록 하나만 봐도 오가피의 역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금이나 옥보다 낫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도대체 그 근원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주제를 따라서 오가피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서에 담긴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의 분석과 임상적 재해석, 나아가 기술 혁신과 미래 방향성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오가피라는 이름, 특히 그 학명에 숨겨진 엄청난 의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가피의 학명 중 하나가 바로 아칸토파낙스인데요. 이걸 한번 분해해 볼게요. 아칸토는 가시를 뜻하고요. 파낙스는 만병통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파낙스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인삼의 속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학명 자체가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옛사람들이 얼마나 큰 신뢰를 보냈는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분들이라면 한 번쯤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학명을 아칸토파낙스로 써야 하나? 엘레우테로코크스로 써야 하나? 맞습니다. 이 식물학적 분류에 약간의 혼란이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식 학명은 엘레우테로코쿠스가 왔습니다. 식물학에는 우선권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먼저 발표되고 명명된 이름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건데 1863년에 아칸토파낙스보다 1859년에 명명된 엘레우테르코쿠스가 더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식 학명입니다. 이 학술적 기준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에 대한 정리를 마쳤으니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의학서들은 오가피의 효능을 과연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특히 노화와 관련된 지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1세기 신농 본초경부터 시작해서 16세기 본초강목, 그리고 17세기 동의보감까지 동양의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고서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오가피를 노화 방지와 활력을 위한 최고의 약재, 즉 상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가치가 변함없이 인정받아 왔다는 뜻이죠. 두 고서의 핵심 구절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죠. 신농본초경에서는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음을 견디게 된다고 해서 항노화 효과를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동의보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리, 척추, 다리, 관절의 통증과 약화를 다스린다고 아주 구체적인 근골격계 증상을 딱 지목했습니다. 바로 이 두 기록이 오늘날 우리가 오가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고대의 지혜를 현대 과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옛 문헌들의 기록이 어떤 과학적인 유효성분들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오가피의 성분을 통해서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한 오가피는 여기 보시는 4종류입니다. 종류마다 사용 가능한 부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섬오가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섬오가피는 뿌리, 줄기, 잎, 열매까지 식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만큼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가피의 효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성분, 바로 엘레우테로사이드 B입니다. 이 성분은 현대 양리학 연구를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까 신농본초경에서 몸을 가볍게 한다고 했던 기록, 바로 이 성분으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성분은 아칸토산입니다. 이 성분의 주된 역할은 항염,
즉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언급했던 허리 통증이나 관절 약화 같은 증상들 있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이 바로 이 아칸토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핵심 유효 성분들 말고도 일반 영양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서모가피에는 칼륨과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항산화 작용에 기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성분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거죠. 오가피의 전반적인 효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자, 고대의 기록과 현대 성분 분석,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시간입니다. 옛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표현했던 그 증상들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임상적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놀랍습니다. 400년 전 동의보감의 기록이 현대 해부학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허리나 척추의 통증, 다리의 저림, 관절 약화, 고서에 나온 이런 표현들이 현대의학에서 다루는 특정 근골격계 부위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쓰던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 즉 강근골이라는 전통적인 표현은요, 현대 임상 용어로 번역하면 항염작용, 진통 효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연골 보호 효과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증거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의 경험적 지혜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인 셈이죠.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가진 오가피의 잠재력을 정말 100%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 기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통 원료가 최신 기술을 만나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KHNB의 특허 기술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특허 공법은 오가피의 핵심 유효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또 그렇게 뽑아낸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즉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입니다. 공정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오가피를 정밀하게 농축한 다음에요, 유동층 과립기라는 장비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과립 형태로 다시 만듭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표면적을 극대화해서 물에 잘 녹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잘 녹는다는 건 곧 우리 몸의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최종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바로 이 KHNB 발효 오가피단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의 지혜를 최신 특허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고문원에서 시작된 저희의 분석이 현대 기술을 통해 완성된 제품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서 오가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재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가피의 명성은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다는 것. 둘째, 현대 과학이 엘레우테로사이드 B나 아칸토산 같은 성분들을 찾아내면서 그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 셋째, 여러 오가피 중에서도 특히 섬오가피의 가치가 두드러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받은 가공 기술 같은 혁신이 전통 원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귀중한 전통 자원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잘 설계된 대규모 임상 연구와 엄격한 품질 관리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